안녕하십니까. 현대건설 컨소시엄사의 설계 부분을 맡고 있는 서현기술단 김진호 상무입니다. 지금부터 월급 판교 제609 턴키 전면 BIM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면 BIM 수행 개요, 프로세스 개선, 기반 건설 전과정 정보관리, 스마트 건설 기술 연계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으며 설계 내용에 대해서는 서현기술단에서 발표를 하고 이하 전면 BIM 기술에 대해서는 한국인프라 BIM의 문영남 대표가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본 철도 분야 월북 판교 턴키 본 609 건설 컨소시엄사에서는 턴키 609 과업 기간 동안에 수행해왔던 철도 전면 BIM에 대한 설계, 시공, 유지 관리 전 과정에 대한 협업, 그리고 설계 단계에서의 정보 관리 환경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급 판교 609 전면 BIM 수행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급 판교 609는 준고속 철도 건설을 하는 건설 사업입니다. 저희 609는 안양시 구도심지에 심도 40m 이하의 정거장 1개소, 터널, 그리고 기존 경부선에 연결하는 환승 통로를 설치하는 공사가 난이한 공구가 되겠습니다. BIM을 활용한 사항으로는 먼저 경부선 운행선 근접 구간의 근접 공사에 대한 신구 구조물에 대한 간섭 검토, 그다음에 기존선 운행선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단계별 수행 계획 공사가 공법, 그리고 안양 정거장 안양대로 개착 시에 생기는 공사 중 교통 처리 계획하고 그다음에 출입구 위치 검토 등을 BIM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관계기관 협의 때 활용하였고 그걸로 인한 설계의 이해도 그다음에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3D 프린팅 모급 제작을 통해서 설계자와 시공자 간의 설계 내용 결과물에 대해서 사전 인지를 통하여 설계 내용에 대한 오류, 그다음에 이해도, 그다음에 설계 성과품의 품질 향상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 다음은 전면 BIM에 대해서 한국인프라 BIM에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프라 BIM입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이제 BIM에 대한 활용을 했는데 그 BIM의 활용에 대한 효과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었는데 실제 결과물 말고 실제 저희가 작업했던 영상 위주로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IM 설계에 있어서 철도 선형 계획을 하기 이전에 저희가 이제 측량 자료인 수치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는데 지금 한 과업에서는 드론 측량을 위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도 활용을 했고요. 3차원 건물에 대한 부분 때문에 GIS 데이터 형태도 불러와서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작물에 대한 모델링도 했고요. 저희가 지금 뭐 라이브러리 형태에 대한 부분들이 BIM 토목적 프로그램 안에는 지금 철도 설계를 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서 켄트곡 공식에 의한 켄트 값이라든가 그다음에 슬랙 평기량에 대한 부분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설계 기준에 맞게 지금 철도 선형을 했고 그에 따른 구조물 구축 관계 등들 검토하면서 대안 선형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이제 지금 기존에 이제 제일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 철근하고 가시설 부분인데 가시설 부분에 대한 비주얼 코딩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여러 발표 사례가 있었는데 이 비주얼 코딩에 대한 부분도 지금 코딩에 대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그 API 오픈 API를 개발해서 차로 그냥 에드인 프레임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11.3D 선형 기반 안에 가시설에 대한 윈도우에 대한 기반으로 수치나 치수를 입력해서 모델링을 하고요. 그에 대한 근입 깊이나 뭐 강제에 대한 재원, 터파기 재원 등들을 이렇게 엑셀 속성 정보를 통해서 물량 산출을 정확하게 하는 부분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터널 부분이 이제 대부분에 대한 수행 형태의 업무 수행이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3D 선형 베이스의 철도 변수 기반 모델링을 앞서서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비주얼 코딩을 하고 이 부분이 이제
설계사 그 콘솔 발표할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요. 패턴에 대한 바뀌는 부분에 대한 게 현장에서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엑셀에서 변수 수치화만 가지고도 모델링이 자동으로 바뀌는 형태가 되고 그게 엑셀로 만들어지고 또한 이제 곡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면화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해결했고 이제 이렇게 구조부 철근 부분에서도 이 곡선 정거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개도 부분이 좀 어려웠는데 이제 그 부분도 저희는 수행을 해서 성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수량 산출에 대한 방법으로 저희가 선택한 방식은 BIM에 대한 형상 객체에 대한 부분으로 엑셀에 대해서 불러와서 물량 산출을 하는 부분으로 했고요. 간섭 검토를 통해서나 설계 오류 등에 대한 부분들을 설계 한 2차례에 걸쳐서 설계사와 시공 컨설사와 같이 협의해서 설계 변경을 하면서 설계 품질을 높였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엑셀의 에드윈 프로그램의 셀빔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BIM 툴은 BIM 모델링 형태를 각 엑셀의 형태에서 뷰어할 수 있어서 형상과 속성 정보를 같이 보고 거기서 이제 엑셀에다 물려놔서 모델링이 변경되면 수량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형태로 가서 당초 변경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거장 부분에서는 저희가 LOD 350 부분으로 철근 모델링을 수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면화 부분에서도 지금 전체 정거장에 대한 도면화에 대한 세팅 방식입니다. 지금 3D 모델과 도면과 일치하면서 설계 변경에 대한 대안 성경을 계속 바뀌면서 최적 선형을 추구해 가는데 그에 따라서 도면도 자동으로 바뀌고 구조도에 대한 부분도 자동으로 추출을 하고 이걸 성과물로 이제 제출할 수 있는 형태로 체계 확립을 했습니다. 저희가 쓴 프로그램은 이제 나중에 해석 연동까지 좀 고려해서 국내에서 개발한 마이다스에서 쓰고 있는 마이다스 4의 CIM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의 도면 작성 기준에 맞는 도면을 제출할 수 있는 장점이 좀 있었습니다. 향후 이제 그 현대건설에서는 시공 단계에서에 대한 부분까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XR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공정 시뮬레이션에 대한 공법 검토를 했는데 이게 안양역에 대한 승강장 플랫폼 안에서 이제 연결 통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선 운행하고 있는 구간에 언더피닝 공법으로 저희가 공법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공기 단위랑 그다음에 뭐 부재 그다음에 장비에 대한 부분까지 전체 시퀀스를 확립해서 VR 형태나 AR 형태로도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관계기관 협의하고 민원하는데 이제 활용을 했던 사례입니다. 지금 공유환경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활용을 했는데요. 이건 기존에 저희는 상용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서버의 개념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서버를 사용해서 BIM 파일에 대한 부분을 각 분야별 관계자가 올리면 그걸 갖고 검토하고 의견 주고 하는 부분도 썼고요. 또 하나는 현대건설에서 시공 관리할 때 관제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자고 하기 위해서 하이보드라는 이 시스템 개발을 했습니다. 현장 사무실에서랑 본사에서 관제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장비에 대한 관제, 그다음에 작업 진척에 대한 관제들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BIM 데이터를 변환해서 이 관제 시스템에다가 넘기면 이렇게 시공 관리할 때 데이터를 구축하는 형태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향후에 이거는 이제 철도 이제 라피스에 대한 부분에 데이터 이관하는데도 이 종합된 데이터를 추출해서 이관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울러 이 BIM에 대한 데이터가 잘 구축되어 있으면 스마트 건설에 대한 기술과 연계해서 이제 이런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스캐너에 대한 부분으로 이 막장 관리나 아니면은 미어굴에 대한 부분들을 검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대건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타 사업에서 적용했던 사례가 있어서 기본 2609 사업에서도 시공 단계 때 사용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홀로렌즈에 대한 부분으로 GPS 위치 기반의 정합을 시켜서 BIM 모델과 공정 시퀀스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 일어나는 미리 프리콘소션하는 부분까지 하면서 작업자들을 하고 장비에 대한 안전 관리까지 이제 수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자분 발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그 첫 번째는 네. 그 뭐 여러 가지 지금 앞에 동영상들을 준비해서 보여주셨는데 네. 실제 빔을 활용해서 뭐 어떻게 개선을 어떻게 했다, 효과가 어땠다 이런 거는 지금 볼 수가 없어서 네. 그거 한번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예. 두 번째는 보니까 그 유지관리단에 넘어가는 어떤 정보의 활용 부분에서 그것도 지금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파주 김포 쪽에 보니까 고속도로 쪽에서 그렇게 했던 예를 보여주셔서 지금 요거 관련된 거는 지금 아닌 것 같아서 저만 여쭤봤습니다. 네네. 네. 일단 지금 BIM에 대한 부분으로 개선 효과에 대한 부분, 업무 효과에 대한 부분은 뭐 업무 효율이나 설계에 대한 부분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복 작업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초기 세팅에 대한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리지만 향후에 그 대안 검토할 때는 시간이 많이 세이브됐던 부분이 있고요. 설계 품질이나 수량에 대한 오류나 이런 부분에서에 대한 향상 부분에서도 앞서서 다 발표하시는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그 누락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개선했던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나 지금 시공 단계에서 지금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아직 지금 시공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지금 착공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대건설에서는 우리가 턴키 입찰을 할 때 이런 스마트 기술에 대한 이거 말고도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연계하는 것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타 사업에 대한 예시로만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네네. 그 마지막에 그 CD 기반의 건설 정과장 데이터 관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이 CD 기반의 건설 정과장 데이터 관리를 어떤 형태로 어떤 용도로 뭐 활용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설계 단계 때 CD 부분부터 활용을 했는데요. 기본 설계 턴키 할 때부터 했는데 여러 분야의 엔지니어 분들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모델링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하는 부분에서도 같이 뷰닝하고 의사결정하고 검토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CAD 파일을 메일로 주고받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합사 사무실에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출력을 하거나 파일을 전달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합사 사무실 외쪽에서도 근무하시는 자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이제 의사결정하고 의견하고 설계를 좀 정합하는데 많이 도움이 좀 됐던 사례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지금 현대건설은 그 아까 보여드렸던 하이보드라는 관제 시스템 안에다가 넣어서 나중에 시공상에 발생됐던 설계 변경이라든가 아니면은 공사 변경에 대한 일지 변경이라든가 공기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다 통합해서 본사랑 현장이랑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관리하고 현장에 있는 작업자라 장비들까지도 관제하려고 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이제 디지털 트윈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그다가 이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